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피임의 종류와 그 피임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김혜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어떤 식으로 성교육을 받아왔나요? 피임에 대한 지식보다 관계를 원하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월경이나 몽정과 같은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선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영상과 같은 자료로 아기가 생길 때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식의 착상 과정만 보여주고 자세한 내용은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말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성교육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이외에도 똑같은 내용을 시대에 맞는 변화 없이 사용하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어요. 이에 대한 근거로 요즘 청소년들의 성 실태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되는데 첫 성관계 나이가 만 13.6세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중 피임을 했냐는 질문에 58.7%가 피임을 했다고 하며 나머지 41.3%는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그중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는 피임법을 잘 몰라서 진료 설정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 중, 고등학생들의 낮은 성 지식 수준을 뽑을 수 있어요. 한국 간호과학교육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 지식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100점 만점에 초등학생 37점, 중학생 45점, 고등학생 56점으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 지식 점수가 늘기는 하지만 세 그룹 모두 낮은 성 지식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교육이 필요할까요? 앞서 나온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나이 감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의 거짓 문파와 같이 청소년 임신이 많아져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에이즈 같은 성병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임을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먼저 청소년 피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문란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 인식으로 인해 성에 대한 관념이 부정적으로 정립되며 이는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낙인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 첫 성경험 연령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피임을 통해 성병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피임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피임 자기 효능감 강화를 위해 피임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먼저 일반적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올바른 피임법에 대해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학습 목표는 4가지를 설정하였는데 먼저 대상자는 청소년의 성 관련 실태에 대해 인지할 수 있고 피임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피임 종류를 열거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올바른 피임 방법에 대한 퀴즈를 풀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본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친구들의 성 지식을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 퀴즈를 풀어보려고 해요. 처음에 나눠줬던 학습지 2페이지에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볼까요? 다 풀었나요? 네. 그렇다면 답은 수업 마지막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피임이 뭘까요? 뭐 임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피임이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피임 종류에 대해 아는 사람 있을까요? 콘돔 있는 것 같아요. 피임약이요. 성피임약도 있어요. 맞아요. 먼저 남성이 자신의 성기에 끼우는 남성용 콘돔이 있고 남성용 콘돔보다는 흔하지 않지만 여성의 질에 끼우는 여성용 콘돔도 있어요. 앞서 친구들이 말한 대로 피임약도 있으며 이외에도 자궁 내 장치와 남성의 정관을 누르는 정관수술 등과 같은 다양한 피임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4가지만 보여줄 건데 이것보다도 확실한 피임 방법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남자가 무정자증이면 돼요. 아, 맞아요. 정관을 묶거나 난관을 제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수술을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니 오늘은
이 네 가지 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히 만나볼 수 있는 남성용 콘돔이 있죠. 얘는 피임 효과도 아주 좋고 성병 감염 예방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가장 압도적으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나머지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용 콘돔 같은 경우에 피임 효과 좋지만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피임약 같은 경우에도 효과는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복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남성용 콘돔 직접 체험해보기 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남성용 콘돔입니다. 남성용 콘돔이 무엇이냐? 성관계 전 콘돔을 남성의 성기에 씌워서 남성의 정액이 여성의 자궁 안으로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남성용 콘돔입니다. 어떻게 착용을 하냐면요. 먼저 첫 번째, 콘돔 포장을 확인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혹은 찢어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콘돔의 포장은 착용 직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콘돔은 성 접촉 시작 전 발기가 완료된 후에 착용해야 하고요. 넷째로, 콘돔 링이 외부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콘돔 끝 부분을 눌러서 공기를 제거해야 하고요. 여섯 번째로, 콘돔 링을 감싸면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서 공경을 덮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행위가 끝난 후에는 발기 상태에서 콘돔의 링을 잡고 여성의 생식기로부터 제거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사용한 콘돔은 끝부분을 묶어서 휴지통에 버리면 됩니다. 착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보여주는 영상에서 콘돔 착용 시 오류를 찾아보도록 해요. 영상 보시죠. 야, 스킨 발라야 돼. 안 발라도 돼. 안 돼. 가을철에 스모케어가 중요하단 말이야. 피부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제일 잘 알면서. 나 다 알아. 오늘 베란 일 끝났지?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끝나긴 어제 끝났지. 그거 챙겨서 누구한테 가? 벌써 거기 돼 있지? 나가 이거 내 친구가 만든 건데 그거 완전 잘 나간대. 써보자. 그거 2개 있지? 어우, 2개? 이 변태. 2번? 오케이, 2번. 아니, 2개 다 하고. 이걸 왜 2개 다 해? 책에서 봤는데 콘돔을 써도 피임에 실패할 확률이 15%나 된대. 보자. 게다가 비가임기 때 임신할 확률이 10%면 15 곱하기 10하면 150. 거기에 나누기만 하면 임신할 확률이 무려 1.5%야. 그 1.5% 안에 우리가 안 된다 보상이 없잖아? 그럼 또 언제 계산했대? 여기 드라마에서 찾을 수 있는 오류가 있을까요? 콘돔 2개를 한꺼번에 끼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콘돔 2개를 동시에 착용하여 사용한다면 콘돔이 찢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 이외에도 더 궁금한 거 있는 학생이 있어요? 콘돔을 학생이 살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하죠. 약국, 편의점, 마트 등 다양한 곳에서 청소년도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용 콘돔은 청소년이 구매 가능하지만 특수형 콘돔은 지나친 성적 자극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 피임약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먼저 이 사전 피임약은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월경일을 늦출 때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용법은 연속으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최소 7일 동안은 복용을 해야 피임 성공률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피임약 복용 첫 달에도 확실한 피임 효과를 위해서는 다른 피임 방법, 예를 들어 콘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도 수학여행 날에 생리가 겹쳐서 피임약을 산 적이 있는데 21정과 28정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네요. 이거는 이 바로 뒷장에 나오는 설명인데요. 21정과 28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휴약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21정은 21일간 복용 후 7일간의 휴약기를 가지고 28정은 휴약기 없이 복용합니다. 또
또한 피임약을 복용할 때 21종의 경우는 휴약기 2, 3일째에서 소태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28종의 경우 복용 후 23에서 24일째에 소태성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당연히 사람 또는 약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피임약을 복용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PPT를 보시면 혈전성 동맥정맥염, 혈관염, 혈전 색전증 등과 같은 혈액 질환이 있는 경우, 35세 이상의 하루 한갑 이상의 흡연자, 중증 대사장애 환자, 인부, 수유부,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 환자는 복용을 하면 안 돼요. 또한 40세 이상의 여성, 유방암이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우울증, 자궁내막증 환자 등은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며 의학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더 질문 있나요? 없군요. 그러면 실제 체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한 내용대로 진행할 건데 먼저 사전 피임약의 포장지에 적힌 내용들이 앞서 설명한 내용이랑 비슷한지 다른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있는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용 콘돔과 사전 피임약을 사용하는 법을 이제 정확히 알았나요?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짧게 요약하고 처음에 풀었던 퀴즈를 간단하게 풀고 자기평가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임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죠? 성병 예방하려고요. 피임 자기 효능감 강화를 할 수 있어요. 피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해서요. 네, 맞아요. 다음으로 피임이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배웠어요. 남성용 콘돔, 여성용 콘돔, 피임약, 자궁내 장치 등 피임 도구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또한 남성용 콘돔과 사전 피임약의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지식을 습득했는지 학습지 4페이지에 있는 퀴즈를 풀어볼게요. 이 퀴즈는 앞에 풀었던 퀴즈와 동일해서 다 맞춰야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풀었던 것과 달라진 게 있는지 확인해 본 후 마지막에 푼 문제를 다 맞았다면 오늘 수업을 아주 잘 들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자기 평가를 한 후 학습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